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우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리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의 그런 개념이 있는데 기회비용의 개념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회비용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칠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내용 띄워놓고. 그럼 전자칠판으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자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할 건데, 일단 합리적 선택의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경제학이거든요. 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기본 전제가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 그래서 이러한 전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왜 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서 사람들의 욕구는 정말 무한한데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희소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은 뭐냐면 희귀성하고는 틀린 겁니다. 희귀하다는 거는 그 양이 굉장히 적다는 거고, 희소하다는 거는 이제 어떤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그 희소성 때문에 다양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물과 다이아몬드가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는 아무래도 다이아몬드가 더 희소하겠죠. 그치? 다이아몬드가 희소하겠지만 여러분들 사막에서는 물이 더 희소하겠죠. 그러니까 이 희소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제학의 제1의 목표, 아까 전제 조건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의 제1의 목표가 되고요. 이 경제학은 효율성이지만 법과 정치의 영역은 반드시 효율성은 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권,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정치적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할 때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정치 영역에서는 반드시 효율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의 희소성이 시장 가격 교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 얼마만큼 그 상황에서 유용한가, 유용한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지, 그 희소성에 따라서 이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교환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희소성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았나요? 그러면 이제 경제학적 선택의 문제가 이제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what, how, who.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생산해서 누구에게 배분을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가 가진 자원이 우리가 가진 욕망만큼 정말 무한하다면 그 어떤 걸 아무거나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무한한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해서 누구에게 배분할지 결정을 하고 최대한 효율성 있게, 최대한 그 효과적으로 선택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선택에 따른 편익, 이 편익이라고 하는 건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다. 그러니까 이 만족감에는 물질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이익, 그러니까 즐거움, 성취감 이런 것도 포함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편익이 여러분들 기회비용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회비용은 이제 뒤에 가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내가 어떤 선택을 대안이 1, 2, 3의 대안이 있어. 근데 내가 1을 선택을 했어. 1을 선택하면 2, 3을 못하죠? 2, 3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2가 3보다 더 큰 가치, 비용이라면 2가 기회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1의 편익이 이 기회비용보다 더 큰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회비용은 고려하고, 그리고 매몰비용, 어차피 못 찾는 거, 이것을 매몰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매몰비용은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하면 싱크죠. 썬크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어차피 못 찾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다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면 굉장히 아깝죠. 그런데 그걸 찾는다고 바다로 막 들어가서 그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더 큰 그런 비용을 치를 수가 있단 말이야.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바다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미 비용이 들어갔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건 깔끔하게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편익이라고 하는 거는 기회비용보다 더 큰 선택을 했다면 합리적 선택, 이 편익이니까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면 합리적 선택을 한 거고요. 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매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매몰 비용은 아까 얘기했죠. 바다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선생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지출돼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죠. 여러분들 영화관에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다가 정말 재미없어. 근데 돈이 아까워서 계속 보죠. 근데 그러한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재미가 없으면 빨리 나와야 내 아까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따분함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출되어서 회수 불가능한 입장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있고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회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1, 2, 3이 있을 때 내가 1을 선택했다면 2, 3을 못하죠. 근데 2가 3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 2를 기회비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축구선수 손흥민 있죠? 손흥민이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중퇴를 했죠? 그래서 동북고등학교라고 선생님 여기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퇴를 하고 바로 독일로 갔는데, 손흥민이 만약에 대학을 진학을 했다면 어떤 걸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프로로 바로 진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포기를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 프로로 갔다. 그쵸? 프로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로 갔을 때, 그 다음 대학 진학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큰 이익이 됐을까요? 그쵸? 프로로 바로 진출을 한 게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치?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로 가면 대학을 안 나왔다, 대학을 졸업한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가치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봤으니까 손흥민이 바로 프로로 갔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의 가치를 그 선택의 기회비용이라고 하고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3개 이상이면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의 가치 중 가장 큰 거, 그쵸? 1, 2, 3에서 내가 1을 선택했다. 그러면 2가 3보다 큰 가치를 갖고 있을 때 2가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은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이 있고요.
화폐로 지출하진 않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 식당을 운영하다가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어떤 기회비용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식당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 기회비용 일단 해외여행 경비가 들겠죠. 그래서 뭐 비행기 값, 그 다음에 뭐 숙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단 말이야. 이 드러나는 내가 바로 지불을 해야 되는 돈을 내야 되는 이 드러나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식당 문을 닫는 동안 포기해야 하는 수입. 포기해야 하는 수입은 이제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는 거지. 뭐 돈을 내가 지불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식당을 못했을 때 돈을 못 벌어들이는 거, 못 벌어들이는 돈, 그치? 여행을 갔기 때문에 못 버는 돈. 이것은 여러분들 드러나지는 않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것도 여행을 가면 이것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따져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돈은 이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고, 이 기회비용은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명시적 비용과 뭘로 구분되어 있다? 암묵적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이 당연히 그렇죠. 기회비용과 편익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평가 비교해서 이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효율성이라고 했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경제학의 가장 큰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나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보면 아까 경제의 목표가 효율성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각종 제도가 그 효율성을 추구를 하다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뭐 인권,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를 만약에 해치게 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효율성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이제 공공의 이익, 그 다음에 규범 준수, 그리고 때론 인권 침해,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가장 좋은 거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효율성도 중요하죠. 그치? 그렇지만 이 효율성 때문에 선택한 대안이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건 효율성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는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즉 기업의 목표가 이제 가치를 추구를 뭐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표죠. 그치? 그래서 이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즉 예를 들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품이 비슷한 회사끼리 생산량과 물건의 가격 등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통신사가 KT가 있고 SKT가 있고 LG U+, 그 세 개밖에 없죠. 뭐 기타 등등 뭐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통신사는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이러한 통신사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소비자가 혜택을 볼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차피 이
지집체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 대표 회장끼리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3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경쟁할 필요가 있냐, 우리끼리 그냥 가격 똑같이 하고 경쟁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끼리 우리 회사 이 통신사는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가격을 동결시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소비자들한테 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행태를 뭐라고 하냐면 담합이라고 하죠. 그 비슷한 그 업종에 그 어떤 특정한 업종이 있는데, 그러한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업종의 특성 때문에 회사가 몇 개 안 돼.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담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는 제조업체, 지금 말한 통신사, 그리고 항공사 등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합리적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편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배웠고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그 효율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공공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진정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단합 같은 그러한 편법을 써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한 줄 요약 뭐겠습니까? 그쵸, 합리적 선택, 효율성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의 단계를 보면 이제 이 기회비용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문제인식, 그쵸? 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할 것인지 그 기준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및 대안을 탐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대안을 이제 평가해서 뭐 어떠한 대안이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지,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적은 걸로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기회비용이 적은 선택을 해서 최종 선택 및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고려 요인 4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격을 고려해야겠죠. 자기가 돈도 못 버는데 막 사면 됩니까? 안 되죠. 자신의 지불 능력과 가격 대비 편익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가장 편익이 큰 걸로 이제 선택을 해야겠지. 그리고 소득은 그쵸, 내 소득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비를 해야겠고, 소득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빚을 지거나 그러면 신용이 떨어져. 그럼 나중에 은행 이용할 때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래의 신용도를 고려해서 소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용. 그리고 이제 정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비교해서, 그치? 뭐 내가 어떤 전자기기를 사고 싶어. 그럼 내가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전자기기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충분히 비교 분석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고려 요인은 이 4가지를 들 수 있겠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코치 미스터 슈였습니다.